안녕하세요. 안민석이 또 왜 저러나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요. 안민석과 유시민은 좀 특별한 관계에 있더군요. 2005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5년도 4월 4일에 유시민이 주도하던 참정연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86 초재선 의원의 모임인 새로운 모색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뭐 밥이나 먹고 술 한잔 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왜 모임들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모임 간에 갈등이 약간 있었는데 그 다리 역할을 안민석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유시민과 가까워지면서 유시민이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 물론 떨어졌죠.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 도움을 주면서 개혁당, 유시민이 주도하던 개혁당의 정책위원직을 맡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거의 전력 때문에 2018년 3월 5일에 TVN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우리가 남이가 그런 프로그램에서 안민석은 유시민이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송어가 보통 돌아오는 그런 물고기로 알려져 있으니까 송어를 뭐 특별히 요리를 해서 뭐 도시락을 싸줬대나? 아니 요새는 정치를 시리어스하게 안 하고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처럼 하는 거 그걸로 사람의 눈을 약간씩 속이는 면이 있죠. 어쨌든 그런 추세가 한국에 있는데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저는 보통 구글로 서칭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양대 포탈이 있죠. 네이버하고 다음. 그런데 뭐 네이버는 원래 삼성계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 카카오도 이미 삼성의 손이 뻗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제가 좀 서칭을 해보면요. 2016년 9월 2일에 삼성 자동차 결제를 카카오페이로 하기로 했다고 기사가 났어요. 벌써 삼성 자동차랑 가깝죠? 카카오페이가. 그리고요. 정혜승이라는 청와대로 간 여자는 카카오 부사장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또 청와대랑 또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카카오 소유주는 김범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삼성 SDS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할 때 아고라가 급격히 축소된 걸 제가 느꼈던 것 같았어요. 돌이켜보면.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 또 특별히 문재인 정부가 뭐 금산분리에 손을 대가지고 이걸 완화시켜서 은행 업무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자체는 삼성의 바지사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구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료들을 세부적인 걸 찾나 그러면 저는 구글로 가서 서칭을 한국말로 해요. 그러면 한국말로 뜨는 것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연관될 수 있는 자료들, 뭐 이정열 그러면 이정열 부인은 누구인가 그 이름을 찾아가지고 또 사법부와의 관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경해서 들어가요. 뭐 안민석 그러면 요새 유시민이 왜 이렇게 유난히 진짜 활동을 강화하고 있을까? 제가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민석과 유시민을 같이 동시에 서칭을 하면 그 자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다음에는 구글로 가셔가지고 그런 서칭을 하시기 바래요. 삼성의 컴퓨터 기술 능력이요. 슈퍼컴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알면
핸드폰과 컴퓨터에 어떤 정보든 끼워 넣기도 하고요. 빼기도 하고 뭐 그럴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핸드폰을 달라고 하면 그거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힐러리가 자기가 쓰던 개인 컴퓨터에 굉장히 기밀 정보, 정부의 기밀 정보를 막 입력한 것이 있었고요. 또 핸드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사를 받아야 될 입장이었었는데 힐러리가. 그런데 힐러리가 망치로 그걸 다 두드려 부셨어요. 부셔버리고 그걸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힐러리가 미국 민주당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조사를 특별히 세부적으로 해야 될 정치인인데도 그대로 두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 제가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사화된 것을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슈퍼 컴퓨터라는 것이 미국과 중국 간에 그 기술적으로 누가 앞서느냐 그리고 싸움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미국이 중국보다 앞선 기술적 그런 기술력을 획득했다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또 한국 정부도 슈퍼컴퓨터를 도입한다고 얼마 전에 기사화된 게 있었죠. 왜 슈퍼컴퓨터들을 하느냐? 그것은 뭐 한마디로 세계를 통제화하겠다. 개인들을 컴퓨터 세계 안에 들여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아무튼 다뤄야 되니까 그 슈퍼컴퓨터의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실지 몰라도 중국도 통제사회죠. 그래서 중국이 오히려 이 세계화 세력은 중국이 일종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과격하고 뭐 트로츠키스트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일종의 글로벌리스트들은 세계 통제화를 해야 되니까 슈퍼컴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개발하는데 기술력이 누가 앞서느냐, 어느 나라가 앞서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왜 여러분들 노키아 같은 경우는 뭐 모토로라라든지 노키아라든지 뭐 캐나다도 전자 산업이 꽤 발달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쪽에 칩 사업을 주지를 않고 왜 한국에 칩 사업을 주었을까라고 제가 좀 이건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 뭐 서구 사회에서 있는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도덕적으로 이건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또 안 하고 반발하게 되죠. 또는 그 뭐 재판을 고소를 당하게 되거나 그 회사가 왜냐하면 뭐 개인의 여러 정보를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것을 갖고 있을 때 충분히 고소 고발 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한국과 같은 경우는 뭐 언론 방송 또 사법부를 쥐고 있으니까 또 일반적인 그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그냥 주어진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죠. 돈만 주면 그냥 한다든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한국을 타겟으로 해서 선진국에다가 주질 않고 한국에다 그 칩 사업이 용성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아무거나 조작할 수 사실은 있잖아요. 칩이 이게 들어가면 어떤 것 기능이 있고 그런 걸 계속 개발한다고 보면 결국은 그 글로벌리스트의 입맛에 맞는 그런 기기로 뭐 이 개인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버럴 그러면은 미국 민주당이다라고만 생각하지만 리버레타리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유주의자로서 오히려 이 미국 보수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들은 뭐냐? 가령 애국법, 뭐,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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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인해서 개인의 정보를 다 뒤질 수 있다. 라는 이런 개인의 그 권한을 옥죄이는 그런 권력을 쥐겠다는 세력이 세계화 세력인데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화당을 지지한다 그래서 보수 세력을 지지한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건 기업 위주다, 뭐 자본 위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리스트는 무조건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컴퓨터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 컴퓨터 세상에서 겪어야 될 개인들이 갖는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을 어떻게 옥죄이는가, 개인의 권한, 개인이 생각하는 거, 이것까지 아마 옥죄일 것이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상호 기자가 삼성 X파일을 보도하면서 홍석현이 그 뇌물을 돌린 내역을 공개한 게 X파일이잖아요. 그걸 보도해가지고 MBC에서 직위를 해제당했잖아요. 근데 당시 노무현 정부였었는데 노무현은 뭐라 그랬냐면 뇌물보다 도청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수사 기록 자체를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 민정수석이 누구였냐면 문재인이었죠.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를 삼성 2기 정부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현재 돌아가는 사정도 보시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또 다른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